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사망했던 백신 맞은 뒤에 사망했던 10대 인천 고교생 부검 결과가 나왔죠. 근데 백신과 상관없다 이렇게 나온 건 맞죠? 네, 그러니까 부검으로 그런데 우리가 밝힐 수 있는 사안은 많지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길리안 바레라든지 아나필락시 쇼크 같은 건데요. 그리고 이제 여기 폐혈증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심장 쪽이라든지 혈전이나 부정맥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검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정밀 검사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17세 소년 한 명만 10대에서 지금 사망한 거기 때문에 이 사망 사례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고령자 중심의 사망 사례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굵직한 병으로 보면 무관한 것이 지금 결론이지만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약간 다를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결과를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소년이 가장 우려스러웠는데요. 나머지 분들은 전부 노령의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대다수는 맞는 거죠, 지금. 그렇다면 백신과의 연관성은 없을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좀 많은 거라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지난 10년간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보고된 거는 25건입니다. 그리고 제가 임상에서 경험한 걸로는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독감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사백신이기 때문에 기저질환자나 고령자가 맞아서 독감에 걸리지 않아서 폐렴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저질환자나 어떠한 고령자라도 맞아서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게 원칙이 맞는 거죠. 그런데 고령자고 기저질환자이기 때문에 백신을 맞고 사망했다는 것은 이게 반대로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지난 10년간보다도 일주일 사이에 사망 사례가 훨씬 많다는 거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이 독감 백신이 안정성이나 그런 것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저는 백신을 재접종을 권유하는 것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환자들한테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지금 오늘 보건당국에서 접종 중단 여부 논의하는데 이따 아직 결론은 안 나왔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들께서 정부 당국과 아마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만 의협에서는 지금 조금 일주 정도 좀 경과를 보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사망 사례가 계속 나오면은 일주일 정도는 조금 경과를 보고 더 이상 사망 사례가 나오지 않고 또 정부 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하는 분들은 일주일을 미루면은 독감 유행철에 맞춰서 어떤 예방 접종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이걸 걱정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일상생활을 했었고요. 올해 초라든지 남반구에서는 독감이 유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게 되면 코로나19를 보다 훨씬 독감은 전염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한 시점을 생각하면 독감 유행 시기가 예년과 마찬가지로 11월 중순에 유행한다는 보장은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낮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독감이 만일에 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개인위생 마스크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1, 2주의 시간 때문에 항체 형성 기간 때문에 순서대로 맞는 것보다는 정확히 어떤 그런 위험도가 있는 걸 확인을 하고 맞으셔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의사협회 의견에 약간 더 가까우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어떤 지금 모르겠습니다. 다른 어떤 분들은 지금 늦을 것이다 혹은 이것이 아직은 인과관계가 거의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없다는 분이 다수이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환자를 보는 그런 임상이라서 조금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당국이나 질병청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독감 백신이라는 것은 정말로 맞아서 아무 증상이 없거나 약간 나른한 정도의 그런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제 환자 중에도 조금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백신 자체가 지금은 어쨌거나 한번 조금 시간 텀을 두고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께서는 또 이 10대 환자 사고가 발생한 뒤에 그전에는 어떤 자세히 보지 않았던 어떤 사망 선후 관계를 자세히 보다 보니까 어떤 과장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망 사례가 이제 우리가 이게 보시면 3시간 만에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백신을 맞고 나서 구토를 하면서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이러한 사례 자체는 백신을 맞고 나서 뭔가 몸에서 반응이 있다고 전 생각을 하고요. 어떤 사례에서는 너무 한 번에 많이 몰려서 이렇게 백신을 맞다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백신을 맞춰온 사례 중에는 이렇게 한 번에 30명 이상이 일주일 사이에 사망한 사례는 본 적이 없어서 하여간 저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예, 예.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것이 저는 좋겠습니다. 예, 그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어떤 다른 전문가들 말씀하신 거랑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짜 어떤 의학계에서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예. 그렇다면 어떤 지자체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데 어떤 지자체는 연기를 요청한 지자체도 네, 있는 것 네. 같고 그 모든 총체적으로 좀 국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네, 부분이 맞습니다. 뭐 목표는 의견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네. 우려하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감 시즌에 맞추려면 지금 맞춰야 되고 연관성 가능성은 별로 없다, 거의 없다.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하고 이 의견 차이가 생기는 주요 부분은 어딜까요? 그러니까 이제 집단 면역을 형성을 해야지만 예. 독감의 유행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신 거죠. 네,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만일 그 개인인데 나는 건강한 상태의 백신을 맞았는데 내가 사망할 수도 있다면 개인 입장에서 100%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네, 그런 점을 저는 더 조금 개인 중심의 건강 중심의 안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 얘기를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사망자 갑자기 또 늘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 추세를? 예. 지금 이제 사망자가 요양병원, 아니고 감염자, 예. 네, 신규 요양병원, 요양원 쪽으로 이제 수도권 전수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예.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특징이 초반보다 이렇게 독성이 약화되면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나왔죠. 강남 지역 사무실이라든지 지인 모임이라든지 뭐 그런 곳에서 감염이 됐는데 우리도 모르게 지금 감염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또 가족에 가서 감염을 시키고 그 가족분들이 또 일터를 가는데 그 일터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재활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병인을 통해서 지금 이제 감염이 되고 이번에도 간병인이 증상 없이 검사에서 나온 사례도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수조사에서 지금 보시면 대부분 요양병원에서 많이 확산세가 예. 증가되고 있습니다. 뭐 이 요양병원 집단 감염, 특히 고위험 시설이라서 큰 문제인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예. 이 고위험 시설에 계신 분들은 본인들이 의사 표현이나 그다음에 증상 자체가 금방 나타나지 않고 예. 또 요양병원 자체가 의료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질 않습니다. 예. 열이 나시거나 호흡이 곤란할 때 다시 이제 대학병원으로 보통 이송을 하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이렇게 잠잠하게 이렇게 퍼지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이 한 분 나오거나 누가 간병인이 확산이 되면 그냥 검사를 하면 수십 명이 예. 나오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전수검사가 필요하고요. 전수검사를 정부에서 16만 명 수도권을 매달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신속 진단 검사 시약 같은 것을 좀 병원에 배부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병원 자체에서 검사를 하시게 되면 예. 좀 더 빨리 진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번 검사를 하고 말 게 아니고 네. 정기적 검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 역량은 되나요? 우리 지금 검사 그러니까 능력이? 시약만 배부를 해주신다면 거기는 의료진이 검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시약 배부만 되면 우리가 네, 정기적 역량은 하는데 된다는 말씀. 지금은 이제 그 신속 진단 시약을 사용을 하지 예. 않고 있기 때문에 PCR 검사는 일반 요양병원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신속 진단이라도 정기적으로 좀 자꾸 네. 빨리 많이 해야지 된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임상에서는 그것이 더 효과적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은 다 됐는데 렘데시비르 네. 승인했는데요. 그게 WHO에서는 별 효과 없다는 얘기도 했는데 이게 좀 헷갈리는 분들인데 어떤 배경인가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되나요? 렘데시비르는 초기부터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 항바이러스 억제제고 WHO에서 말씀한 거는 전 세계 30개국에서 환자들한테 투입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 데이터를 그냥 종합을 한 거고 아직은 동료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논문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지금 FDA에서 공인이 난 이유는 이 렘데시비르를 투여를 했을 때 우리가 일반 그 환자에서 산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리고 증상 발현 10일 이내에 초기 환자한테 투여할 경우에는 최소한 5일 이상의 임상 효과 기간을 땡겨줬고요, 줄여줬고 또 산소가 들어가는 바로 그 시점에서 투여를 하게 되면 사망률을 70% 감소를 시킵니다. 물론 전체적인 사망률 감소는 없지만 특정 어떤 그런 군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승인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치료에 계속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